오늘 하는 게 뭐죠? 오늘요? 강아지 소통이요. 강아지. 아이고, 인간 생각하면 아주 막, 아유. 난 지금도 그 목사 사모님 보고 싶어. 아, 난 안 보고 싶어. 아니, 그분이 그 강아지를 주시려고 맞아요. 애쓰셨어. 한 몇 개월 전부터 네. 관심을 가지셨을 맞아.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 장모님 잘 아시죠? 우리 집 시골집 지을 때 이렇게 구경 오셨어요. 예, 네 분이 그 소동을 그때 쓴 건데 이건 진짜 길어요. 그뭐 빡빡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느낌은 써야지. 자, 시작합니다. 강아지 소동. 오늘은 서울에 올라가는 날. 아내와 나는 준비에 한참 바쁜데 누군가가 봉고차에서 내려 우리들 앞으로 다가온다. 누구지? 당황하던 순간 한 달 전 만났던 목사님 부부가 생각났다. 가슴에 새끼 강아지 2마리를 안고 있다. 강아지 새끼 드리려고요. 실례가 되지 않으면 받아주세요. 사모님의 상냥한 목소리와 눈웃음이 매우 인상적이다. 아내는 강아지를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 몇 번을 공식적으로 식구들 앞에서 선언했다. 몇 년 전 13년 동안 키웠던 연희와 사랑이를 새로 태어날 손녀 수겸이에게 해가 될까봐 남에게 주던 날 사랑이와 마주친 애처로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헤어질 때 마음이 아파 강아지는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 아내가 결심했다. 그런데 새끼 강아지 2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앞발로 아내에게 장난을 걸어온다. 엄마 세파트와 진돗개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새끼 2마리. 엄마 세파트가 참 똑똑하고 성격이 좋다면서 새끼 1마리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 세파트는 애완견과 달라 밖에서 스스로 자라며 똥오줌도 자기가 알아서 잘 처리한다는 말에 아내의 결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집을 지켜주는 큰 개 1마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을 비워도 사료만 옆에 준비해 놓으면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말에 암컷으로 주세요. 강아지 1마리가 우리 집 식구로 선택됐다. 인증샷을 찍은 목사님 부부는 집으로 가셨다. 세상에 태어나 한 달 만에 우리 품에 안긴 새끼 강아지. 개새끼라 불러도 잘못은 없겠지만 그 이름이 욕 같아서 새끼 강아지라 부른다. 시간을 다투는 출발 시간. 강아지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서울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집을 만들어주려 박스를 찾아 가위로 자르고 수건 2장을 깔아 놓았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이제 개팔자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난 20살에 처음 서울에 갔는데 강아지는 생후 1개월 만에 서울을 간다.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 스타 차태현의 가슴에 안겨 새끼 가슴을 헐떡이며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 참 기가 막히는 개팔자다. 강아지는 내 가슴에 안긴 채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나는 이 강아지가 몇 개월 후 성장한 세파트 개로서 나와 함께 산길을 걸으며 산책하는 꿈을 꾸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나를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았다. 강아지 성격 형성은 생후 1개월부터 10일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10일간 주인이 자기와 어떻게 교류하느냐에 따라 순한 개와 사나운 개로 변한다고 한다. 밀접 먹고요. 나는 첫 만남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강아지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했다. 국대에 올라서면서 금요일 오후 자동차 정체 현상을 보았다. 서해 고속도로는 추석 명절 이상으로 주차장처럼 차들이 서 있다. 50km 안 되는 화성 휴게소까지 2시간이 걸렸다. 새끼 강아지가 참멀미를 한다. 토하는 신용과 괴로운 표정을 울음소리로 알 것 같다. 강아지를 안고 똥오줌을 옷에 쌀까 조심하면서 긴장과 경직된 자세로 2시간을 차 속에서 갇힌 나에게도 식은땀이 나고 저혈당 현상이 시작됐다. 새끼 강아지 1마리 때문에 서울행 그랜저 승용차 내부가 개판이 되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지져 울고 집주인은 저혈당 초일기, 아내는 화성 휴게소에서 급히 차를 세우고 나를 데리고 식당으로 달려갔다. 새끼 강아지는 차 속에서 대성통곡을 한다.
엄마 떨어진 것도 서글프고 서열 1위에서 주인한테 밀려난 것도 억울한가 보다. 야채 우동 한 그릇을 시켜 우동 국물을 마셨더니 개판에서 조금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4시간 소요 서울 도착.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문처럼 앞으로 저 강아지와 살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어미 곁을 처음 떠난 1개월 된 새끼 강아지를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큰 착각이었다. 새파트 새끼는 새끼도 큰 새파트처럼 밖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줄 알았다. 4시간 이상을 차 속에서 갇혀있던 새끼 강아지 중환자 상태가 되었다. 사료를 주어도 먹지 않고 온 방을 비틀거리며 돌다가 오줌을 쌌다. 긴급 출동한 주인 아줌마 냄새를 버리려 창문을 열고 비상에 걸렸다. 걱정이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어떻게 가고 계획된 일들을 처리하려면 저 강아지는 어디에 두고 가야 할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생활에 큰 짐이 되어버렸다. 낑낑거리며 엄마 찾는 울부짖음 소리가 어찌 큰 울음으로 들리는지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달려올 것 같아 마음이 졸였다. 새로 구입한 침대 매트에 올라와 똥오줌을 쌌다. 깔아놓은 이불은 거두어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안아보고 팔에 올려보고 이불을 덮고 마사지를 해줘도 효과가 없다. 거의 뜬 눈으로 잠을 설치다가 새벽 6시가 됐다. 우리 부부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아주 짧고 정확하게 결정했다.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당진으로 내려가서 강아지 주인을 찾아 돌려주고 다시 서울에 올라오기로 했다. 토요일 새벽이라 고속도로에 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사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도부터 웬 차량들이 그렇게 많은지 차량의 흐름 속에 밀려가듯 서해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경찰 백자가 옆에부터 차를 도로가에 세우라고 신호한다. 차를 세운 다음 우리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교통순경은 뒷차에서 신고 전화가 왔다면서 알코올 측정을 요구하며 아내에게 측정기를 대고 훅 부르라 한다. 강아지 소동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아내가 졸음운전하는 것이 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추정신고를 한 것 같다. 경찰 백차를 만난 후 아내는 졸음이 깨었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 가슴에 찰싹부터 끙끙대며 신음하는 강아지 소리가 정말로 엄마 나 배고파 하는 것처럼 들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수년간 병석에 누워 고생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2팔 벌려 내 가슴에 안고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어볼 일이 있는가? 이까지 강아지가 뭐길래 내 가슴에 안고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하면서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혼자 중얼거리는 내 모습이 한심스러웠다. 강아지 주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만 알 뿐 전화번호 하나 없이 당진에 도착했다. 114에 물어 교회를 찾았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모님, 어미를 보고 달려가는 새끼 강아지, 잃어버린 새끼를 만나 상봉하는 어미와 새끼의 애틋함은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서 한 생명을 어미 찾아 살려주었다는 안도감과 어떤 구속에서 자유함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잠시 새파트 주인이 되겠다는 욕심과 그에 따른 모든 허세를 다 내려놓고 버릴 때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는 다시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배웠다. 와, 지금 읽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2018년 12월. 1박 2일. 진짜 1박 2일이에요. 강아지 소동. 아, 정말 꿈만 같아요. 그게 죽으면은 그 우리한테 주신 분한테 너무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너무 미안하죠.